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TV입니다. 오늘이 27일이죠. 이제 뭐 올해의 마지막 화요일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고요. 내일 수요일, 이제 모레까지 이틀이면은 올해의 주식 시장도 마무리가 되고요. 이제 이번 주 토요일까지가 올해니까 올해 내년 1월 1일이 일요일이니까 이번 주가 지나고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우린 다 이제 나이를 한 살씩 먹게 되는 그런 주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주이기도 하고, 한 해가 시작되는 주이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좀, 뭐랄까, 좀 센치해진다랄까요? 여러 가지 감성적인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하루인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지나가는 것 같아요. 나이를 한 살 먹는 것도 좀 달갑지 않고요, 이제. 그리고 올해도 이 마지막까지 이렇게 그 시장 분위기가 증시가 뭐 많이 빠졌잖아요. 올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해에는 제가 정말 정말 많이 강조하고 많이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뭘 수익을 낸다기보다는 그냥 잃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올해 그 뭐 저랑 같이 이렇게 투자를 하시고 이제 이걸 그 증시를 이제 대응하시는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저는 요즘에 움직이지 않아요. 뭐 특별히 현금부터 넣지도 않고 그렇다고 빼지도 않고 그냥 배당주 조금씩 사서 뭐 들고 있고 그냥 움직이진 않습니다. 뭐 어차피 만약에 갖고 있는 종목이 안 좋았으면은 뺐겠죠. 근데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괜찮아요. 뭐 내일 배당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렇게 뭐 그 나쁠 것 같지도 않고요. 그냥 뭐랄까 정중동이라고 할까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뭐 요즘에 가끔 생각이 이제 그 시간이 좀 날 때마다 올해 내가 야 나는 이런 장에서 어떻게 이렇게 나는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버티고 있지 하고 올해 이제 장을 좀 제가 저는 뭘 어떻게 해서 이렇게 버티고 있나를 이 좀 이렇게 살펴보니까 뭐 요즘 최근에 4분기 정도에는 거의 뭐 움직이지 않았고 뭐 금양하고 그다음에 하이드로리튬 뭐 미래 나노텍 같은 그 이제 리튬 관련주들을 가장 최근에 좀 매수해서 들고 있었던 종목들이었던 것 같고요. 올해 초에 한 2월 한 2월 3월 그 무렵에 이제 에코프로비엠 같은 그 코스닥의 대장주 그러니까 코스닥의 대형주이기도 하고 2차 전지의 또 기대주이기도 했던 에코프로 BM도 가지고 있었고 또 SL이라는 또 자동차 부품주를 가지고도 또 꽤 큰 수익을 냈었고 금양을 또 중간에 여러 번 이제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팔고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팔고 한 몇 번, 세 번인가 네 번인가를 반복을 하다가 이제 금양에서 다른 리튬주, 하이드로 리튬, 뭐 최근에는 그리고 뭐그 전에는 이제 미래 나노텍 또 뭐 포스코홀딩스도 이제 여러 이제 타이밍에 사고 팔고를 반복한 그런 게 있었고 포스코 케미칼도 그랬고 그러니까 올해는 어떻게 보면은 뭐 종목은 여러 종목을 매매를 했지만 그 자동차 부품도 사실 여름, 가을 넘어가면서부터는 안 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2차 전지 종목들하고 뭐 리튬도 그냥 2차 전지라고 보면 결국은 2차 전지 종목들을 매매를 하면서 올해도 좀 뭐 괜찮다기보다 작년보다는 형편없죠. 작년보다는 형편이 없었고 오히려 재작년보다는 작년이 저는 좋았거든요. 근데 올해도 뭐 그렇게 돌이켜보면 나쁘진 않았어요. 나쁘진 않았고 이런 장에서 이 정도면은 잘 버틴 정도가 아니라 아주 괜찮았죠. 그래서 저는 그냥 오히려 막 뭐 이것저것 많이 사고 팔고 뭐 이런 거보다 특히 하반기 이 4분기 무렵에는 그냥 거의 재미없게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뭐 아마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왜 얘가 이렇게 안 움직일까? 아직 움직일 타이밍이 아닌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원래는 내년 이제 1분기 정도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좀 더 늦어질 것 같아서 대략 2분기 정도를 생각하면서 내년 1분기도 조금 좀 수동적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고 약간은 그 보수적인 그런 투자를 좀 이어가지 않을까. 저는 제 계좌를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조금씩 피부로 좀 느끼는 것은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는 뭐 느낌이 옵니다. 초기라 그럴까? 약간의 그 조금 그러니까 저는 뭘 예상하고 뭐 예상을 하죠. 내일 어떻게 될까? 어제도 오늘 장 좀 좋아질 거라고 좀 더 좋은 흐름이 이어질 거라고 말씀드렸고 어제도 그랬고 지난주부터 좀 계속 그 다음날 장에 대해서 그 예상한다는 게 굉장히 무모한 일인데 그렇지만 뭐 재밌잖아요. 예상을 해야죠. 예상을 해서 뭐 틀릴 수도 있지만 이것저것 이런저런 여러 가지 정황, 자료, 데이터, 뉴스, 뭐 미국이나 해외 증시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보면 당일날 특별한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뭐 예상할 수 있거든요. 오늘도 아침에 사실은 뭐 미국 선물지수 급등 출발해가지고 움직이는 거 보면서 아침에 글을 올려드렸는데 오늘 장 좋을 거예요 하고 이제 뭐 그 눈웃음 표시해가지고 올려드렸는데 뭐 좋았습니다. 오늘 장 굉장히 좋았고 특히 코스닥이 상당히 좋았고 뭐 코스피도 뭐 나쁘지는 않았고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까지는 일단 흐름이 좋았는데 자 이제 문제는 내일이죠. 내일 배당락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지금 현재 이 주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배당을 받겠다라고 지금 선택한 거잖아요. 배당주들 위주로 해서 이제 좀 많이 그 하락을 할 겁니다. 시장 분위기가 원체 좋지 않은 데다가 미국 증시가 이제 또 선물 지수가 워낙 강하게 움직이고 있어서 우리 증시가 좀 빠지더라도 이렇게 되면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아침에 이제 말씀드린 게 장이 너무 좋으면 좀 덜어놓자. 그리고 종목별로 좀 빠지면 오히려 들고 가자. 배당락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미리 빼거든요. 미리 올리거나 미리 빼는데 미리 이제 배당락 그 충격을 좀 완충할 수 있는 그 오늘 좀 하락을 했거나 별로 이렇게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바로 이제 내일 더 이제 빠지는 폭이 좀 덜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작년에 움직인 그 배당주들 갖고 계신 분들은 작년에 배당락 얼마나 떨어졌나 보시면서 대응하시라고 그랬는데 오늘 이제 그렇게 대응하신 분들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도 작년에 배당락이 컸던 종목들은 좀 비중을 좀 줄이는 게 어떻겠느냐 말씀을 드리고 배당은 안 받아도 돼요. 받아도 되죠. 받으면 좋죠. 근데 배당락이 이제 클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을 오늘 산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죠. 오늘 사서 들고 있는 그 배당을 받는 것보다 배당락이 더 커버리면은 그거는 의미 없는 거잖아요. 미리 사서 갖고 있으면서 수익을 내고 있는 그런 종목들은 배당락 뭐 충격을 좀 배당락이 생기면요 더 사면 돼요 사실은 연초에 회복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유 있게 그 배당주 투자라는 게 그런 참 재미있거든요. 미리 사서 배당주의 그 투자 수익 자체를 10% 이상 늘려버리면 거기에 배당 그 시가 배당률을 더해서 수익률이 계산이 되고 배당락이 떨어졌을 때 그때 비중을 오히려 늘려버려도 괜찮거든요. 그건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비중을 늘려가면서 배당을 재투자하는 이제 전형적인 그 복리 투자 방식인 거죠. 이제 그런 것들도 지금같이 어려울 때에 뭐 아주 그 좀 중장기로 보고 가져갈 만한 타이밍이고 또 증권주 제가 요즘에 주목하고 있던 증권주가 있었는데 아직 사진 않았는데요. 이제 증권주도 연말에 배당도 많이 나오고 또 최근에 내년에 대한 기대감으로 조금씩 들썩거리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배당 받고 내일 배당락이 나왔을 때 오히려 사도 괜찮겠다. 왜냐하면 이제 내년에는 증시가 올해보다 특히 하반기로 갈수록 좋을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목돈을 들여서 한꺼번에 사는 게 아니라 분할 매수하는 거죠. 사서 또
좀 흐름이 빠질 때 좀 더 사고, 아니면은 뭐 일주일에 한 번 또는 2주일에 한 번씩 꾸준히 매수하자, 아니면 뭐 한 달에 한 번씩 매수하자 하면서 마치 그 적립식 펀드를 하듯이 그렇게 투자를 하는 거죠. 그 펀드를 벤치마킹 하는 거는 뭐 아주 기본적인 투자 방식이거든요. 그 펀드의 구성 종목들을 다 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어디 사이트도 있고요. HTS에서 볼 수도 있고요. 뭐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수익률이 좋은 종목들 또는 내년에 좋을 것으로 뭐 예상되는 그런 종목들을 어, 비중을 많이 담고 있는 그런 ETF라든가 이런 것들을, 펀드를 뭐 이제 가지고 계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간접 투자이면서 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이 펀드나 특히 ETF 같은 경우에는 또 그 배당을 바로바로 이렇게 재투자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러 성격의 이제 ETF들도 많이 개발이 돼 있고, 펀드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잘만 머리를 굴리고 아이디어를 잘 만들어내면은 뭐 투자하는 방법은 진짜 다채롭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내일 배당락 어떻게 될지는 뭐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오늘 미국 시장이 일단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 배당락 충격이 좀 덜 하거나, 배당락이 나온 직후에 좀 예상보다 빨리 회복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오늘까지는 일단 개인들의 그 대주주 요건 회피 물량이 지금 오늘 조 단위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기관이 뭐 대거 받았는데, 너무 거세게 급하게 팔아야 되기 때문에 개인들의 매도가 뭐 그 물량이, 매도세가 엄청 강하게 나오는 바람에 오늘 코스피가 좋지 못했는데, 내일은 반대로 엄청나게 이제 또 빠른 속도로 또 비중을 채워 놓을 수도 있는, 그래서 연초까지 일단 흐름이 좀 개선될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런 것도 잘 감안하시고, 대신에 뭐 급락이 나온다, 뭐 그러면은 비중 덜어야죠. 마음이 편해야죠. 그런 뭐 배당 일단 확정된 상태에서는 아침에 배당락이 생각보다 세거나 아니면 하락세가 이어지거나 이러면 그냥 좀 비중을 줄여도 됩니다. 근데 저는 반대로 매수하는 게 괜찮을 것 같은 타이밍, 지금 너무 이제 하락세의 골이 깊어진 상태에서 배당락 충격까지 있을 때, 그럴 때가 오히려 또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저는 뭐 그렇게 보고요. 종목마다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종목별로 대응 방법을 좀 달리하는 전략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665종목이 올랐고 206종목이 빠졌습니다. 0.68% 올랐고, 코스피 100이 0.58% 올랐으니까 좀 비슷했고요. 코스닥은 1070종목이 올랐고 368종목이 빠졌습니다. 1.37%가 올랐고, 코스닥 150은 1.51%가 올라서 코스닥은 대형주들 흐름이 훨씬 좋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개인만 팔았는데, 코스피는 1조 1,300억 원어치, 코스닥은 4천억 원어치를 매도했고, 코스피는 기관이 1조 원 넘게 담았고, 코스닥은 기관이 한 3천억 원 정도를 매수했습니다. 특히 금투가 대부분, 매수량의 대부분, 기관 매수량의 대부분을 차지했고요. 자, 지금 나스닥 선물지수가 0.67%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원달러 환율은 오늘도 0.27%가 하락을 하면서 1271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국제유가는 국제유가는 오늘, 이 개장을 안 했기 때문에 계산이 안 됐군요. 예, 그래서 국제유가는 아직 이제 내일이 돼봐야 아는 그런 구간이네요. 자, 코스피는 미국과 유럽 증시가 크리스마스 휴장 등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경제 재개 기대감 등으로 원화 강세 보이며 상승 출발해 아시아 증시 및 통화 전반적인 강세 보이는 가운데 기관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와서 이틀 연속 상승. 코스닥은 나스닥 휴장 등에도 중국의 경제 재개 기대감 등에 따른 아시아 증시의 전반적인 강세로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나왔다, 이런 분석이 나왔네요. 어제 제가 미국의 선물과 중국 증시 개장 이후 분위기 보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사실은요, 그 두 가지가 시장을 완전히 이끌었어요. 오늘 그
두 가지 지수 확인하신 분들은 사실 비중을 더 늘려도 되는 분위기였었어요. 그죠? 중국 때문에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오늘 뭐 화장품, 항공, 여행, 호텔, 뭐 면세, 뭐 골고루 다 급등이, 오늘 화장품주 상한가도 나오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미국 선물 지수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 뭐 계속 이어졌고요. 그건 뭐 사실 오늘뿐만 아니라 늘 있는 일이죠. 미국의 선물 지수, 그 다음에 선물 지수는 또 미국의 그 서머타임 해제 때문에 우리 아침에 이제 개장 전에 또 그 선물 지수 증시도 선물 지수도 이제 열리기 때문에 사실 참고하기가 굉장히 괜찮아요. 시간대가 이 시간 시차가 없이 바로바로 그 개장 이후에 우리가 참고하기에, 그리고 중국 증시도 우리 개장하고 나서 뭐 1시간 남짓하면 다 그 알 수 있는 거니까 저는 오전에 이 우리 포지션을 잡을 때 당연하게도 이거 두 개를 봐야 되는데 이거 안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태반이죠. 그 너무 이상해요. 왜 이런 걸 확인하지 않고 투자를 할까? 이런 게 좀 이상합니다. 투자하실 때는 당연히 너무나 당연하게 이걸 보셔야 되고요. 시간의 거래까지도 당연하게 이제 미국 선물 지수 흐름에 따라서 시간의가 우리 시간의가 좀 달라져요. 그런 것도 그냥 몇 번만 보시면 바로 알 수 있고 신기한데, 신기하리만큼 정말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데 그걸 안 보시더라고요. 자, 시총 상위주 그냥 바로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딱 한 종목 팔았죠. LG 에너지 솔루션. 아직은 2차 전지가 좀 약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른 종목들은 보면은 LG 화학, 네이버, 카카오가 이제 1%대 올랐습니다. 코스닥은 셀트리온 제약하고 스튜디오 드래곤 두 종목이 파란색이고, 어제 빠졌던 HLB하고 알테오젠이 4%대 올랐고, 또 펄러비스하고 오스템 임플란트가 2%대 올랐습니다. 16위부터 30위 보면은 시젠 하나만 빠졌고, 뭐 다우데이터, 또 파라다이스 케어젠 요 정도가 좀 올랐네요. 자, 위메이드 안 보이죠? 위메이드 이제 빠졌습니다. 34위에 위메이드와 31위에 TCK가 두 종목이 빠졌고, 뭐 요즘에 약세 보이는 종목들 보면 대주전자재로 30위 이내에 있다가 35위까지 밀렸죠. 2차 전지가 지금 좀 안 좋은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즘에 계속 아침에 과매도 종목이라고 써드리고 한 일주일 이상 써드린 것 같은데, 동아기업이 오늘 드디어 3.4%대 상승이 나왔습니다. 업종 보면은 코스피 비금속 광물이 제일 좋았는데, 뭐 동양 EUB, 태경 BK가 3%대, IS 동서도 3%대 올랐고, 포스코 케미칼하고 KCC 글라스가 2%대 올랐습니다. 제일 안 좋았던 종목은 업종은 의료 정밀 업종인데, SD 바이오 센서가 이제 어제 급등 오늘 급락 이렇게 나오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마이너스 4.88% 빠졌네요. 코스닥은 컴퓨터 서비스 업종이 제일 좋았는데요. 상상인이 10%대, S넷과 휴맥스 홀딩스가 5%대 올랐고, 빠진 업종, 출판 매체 복제 업종이 빠졌는데요. 골드NS와 수산 INT가 마이너스 3%대, FSN이 마이너스 2%대 빠졌습니다. 코스피 의약 상승 종목은 국제약품이 5%대 올랐고, 나머지는 약했죠, 흐름이. 빠진 종목은 JW 중해제약 우선주랑 대원제약이 마이너스 4%대 빠졌습니다. 코스닥 제약 상승 종목은 보로노이와 브릿지바이오 테라피틱스가 8%대, 삼천당제약과 바이오플러스가 5%대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SCM 생명과학이 마이너스 9%대, 바이오니아와 경남제약이 마이너스 5%대 하락했습니다. 공매도는 664억 원이 늘었고, 코스닥의 다우데이터, 바이오니아, 제넥신, CIS 네 종목이 과열 종목 지정됐고요. 거래 대금 상위 종목은 코스피의 SK하이닉스, LG 에너지 솔루션, 호텔신라, KTNG, LG 화학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NNF, 셀트리온 제약, 에코프로비엠, 레고캠바이오 순이었습니다. 공매도 거래 비중 상위 종목은 코스피는 강원랜드가 거의 30%, 전체 거래 대금의 30% 정도가 공매도였네요. 그리고 NC소프트, 일진하이솔루스, W게임즈, SK바이오팜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ITM 반도체, 이어플로우, LB세미콘,
네페스, 셀트리온 제약 순이었습니다. 오늘 2022 증시 리뷰 해가지고요. 연초 대비해서 코스피가 17%, 코스닥은 28%가 떨어졌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고, 2008년 이후에 최대치, 코스피가 22.5%네요. 2008년 이후에 최대치라고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이 러시아 전쟁하고 있는 러시아보다, 그러니까 러시아 다음으로 낮은 G20의 주요 증시 상황에서 제일 안 좋은 그런 구간이었고요. 어,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지나가고 나면요, 이런 것들이 선반영이 돼서 내년에는 또 괜찮아질 수도 있는 그런 의외성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테슬라, 지금 뭐 우리뿐만 아니라 테슬라 관련된 뭐 리포트도 많이 나오고 기사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지금 중국에 공장을 이제 문을 다 조금 일찍 닫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재고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상태고, 전기차 수요 부진, 그다음에 중국의 코로나 환자 급증, 뭐 이런 것 때문에 중국 공장을 좀 닫았다. 지금 생산 차질이 좀 있을 수 있고, 또 아무래도 실적 우려가 계속 나올 수 있는 그런 지점이라 테슬라는 지금 계속해서 안 좋은 소식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배당락에 어떻게 대응을 할까 이런 것도 IBK에서 뭐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 아무래도 이제 배당락이 나오는 날에 시초가로 그냥 배당이 아예 한 푼도 나오지 않을 종목들을 배당락일에 시초가로 그냥 매수하는 게 좋다, 이렇게 오늘 아예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초가에 좀 무너진 상태에서 종가까지 끌어올리는 종목들이라는 거죠. 시장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배당락이 나오면요, 매도가 원체 강하고 지수가 내려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빠지는데, 당일날 아예 종가를 올려버리거나 아니면 연초까지 그냥 밀어 올리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있더라,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시초가 또는 오전장에서 매매를 하는 것도 괜찮은 전략인데, 배당과 관련이 없는 종목들에 한번 시초가 매수를 노려보자, 뭐 이런 얘기예요. 이제 통계를 보여주면서 그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사실은 오늘이었는데, 작년에 배당 수익률이 상위였던 종목들 중에 배당락 이래 주가 하락률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기사였는데, 이크레더블이 작년에 14.28%나 배당을 했군요. 그리고 효성 TNC는 며칠 전에 제가 이제 알려드린 적이 있었는데 13.62%, 동부건설, 동양생명, DB금융투자, 그 다음에 APTC, 제가 며칠 전에 주말에 소개해드렸던 종목이죠. 그리고 이베스트 투자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 한국금융지주 다 10% 넘는 배당 수익률을 보여줬는데, 배당락일의 주가 하락률을 보면은 많이 빠진 삼성증권 정도가 8%대 빠졌고, NH투자증권이 7% 정도 뭐 이렇게 빠졌는데, APTC 0.23%, 뭐 이크레더블 2.48%, 효성 TNC 2.58% 이런 정도면요, 그러면 이크레더블 같은 경우에는 거의 11%, 11.8%가 배당률이 더 높죠. 배당 주가 하락률보다. 그래서 이런 뭐 APTC 뭐 이런 종목들, 그러면 그러니까 온전히 10%가 훨씬 넘는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니까 이런 걸 이제 관심을 갖자는 제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셀트리온 삼형제가 주식 배당을 하다 보니까 이제 배당락, 그러니까 주식을 나눠주면 나중에 이제 주식 유통량이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시가총액을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뭐 주식 배당으로 인한 이제 배당락인데, 그 기준 가격이 그 17만 500원. 그러니까 내일은 기준가, 시초가 기준가가 17만 500원이 되고요. 여기에서 주가가 빠지면 이제 여기에서부터 빠지는 겁니다. 만약에 뭐 1%가 빠진다 그러면은 1,700원 정도가 빠진 상태가 되는 거죠. 1% 빠진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되는 가격입니다. 내일 아침에.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뭐 올라갈지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기준이 여기다,
17만 500원이다.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예요. 64,300원이 기준가입니다. 주식 배당을 하기 때문이고, 주식 배당과 이제 현금 배당을 같이 해주잖아요. 이 셀트리온하고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다만 셀트리온 제약은 이제 주식 배당만 하는데, 그 주식 배당으로 인한 이제 기준가가 셀트리온 제약은 7만 1,200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뭐 오를지 빠질지가 계산이 되고, 그 기준가 아침 시초가가 이렇게 결정이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에코프로 BM의 현금 배당 450원, 주당 450원의 현금 배당이 오늘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10만 원이 채 되지 않으니까 1%면 1,000원, 0.4%, 0.5%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0.5% 정도의 이제 배당을 주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오늘 공시가 나왔습니다. 자, 내일 좀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또 잘 전략을 세우면 또 좋은 결과를 또 이끌어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수급 보시면 셀트리온은 기관이 오늘도 14만 주를 매수하면서 주가를 17만 7천 원까지 끌어올렸고, 오늘까지 갖고 계셨던 분들은 이제 주식 배당과 현금 배당을 동시에 받을 수 있고, 주식 배당은 이제 그 배당락을 이제 만들어내서 내일 17만 500원이었죠 아까. 그럼 거기서부터 이제 기준이 돼서, 그로부터 기준가에서부터 뭐 빠지거나 오르거나 하는 그런 상황이 내일 되니까 놀라지 마시고요. 헬스케어도 기관이 10만 주 넘게 담았는데 금투가 20만 주 넘게 담았고, 사모펀드가 12만 주를 팔아서 이게 오늘 무슨 일이야 이렇게 됐죠. 주가는 700원이 올랐습니다. 제약은 외국인 기관이 오늘 미리 팔았고 개인만 매수 1200원이 빠졌네요. 사모펀드가 계속 팔았어요 오늘. 그리고 위메이드는 외국인이 많이 팔았고 기관이 매도를 했는데, 기관 매수의 대부분은 금투, 최근에 6일 연속 금투가 계속 사고 있고, 오늘은 개인도 이제 매수 우위가 되면서 주가는 500원이 빠졌습니다. 에코프로 BM은 외국인과 기관에 엄청난 매수가 들어왔고, 기관은 특히 지난 한 달간 뭐 가장 많은 매수, 하루 매수량으로는 제일 많았던 하루였고, 금투가 19만 5천 주나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투는 아주 오늘 이제 배당 기준일에 맞춰가지고 굉장히 많이 수급이 들어왔고, 개인들의 그 대주주 회피 물량 이런 것들을 기관, 특히 금투가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원랜드는 외국인이 이틀 연속 매도가 나왔지만 기관이 4일 연속 매수, 특히 금투가 최근 한 달간 가장 많은 하루 매수량으로 제일 많았던 11만 주 넘게 매수를 했습니다. 200원이 올랐네요. 시간에는 셀트리온이 0.28% 500원이 오른 17만 7,500원, 헬스케어는 0.15% 100원이 오른 66,900원, 제약은 0.27% 200원이 오른 74,900원, 위메이드는 0.15% 50원이 빠진 33,650원, 에코프로비엠은 0.2% 200원이 오른 98,100원, 강원랜드 0.21% 50원이 오른 23,850원이었습니다. 자, 셀트리온은 이제 어제에 이어서 양봉을 만들어냈지만 뭐 늘 그냥 위쪽에 이 이동평균선들이 쭉 펼쳐져 있기 때문에 지금 21선에 눌리고 61선에 눌리고 이런 모양이에요. 자, 내일 이제 배당락 생기고 아마 주가가 좀 하락할 가능성을 오전에 염두에 둔다고 해도 내일은 아래쪽에 있는 5일선 언저리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내일은 분명히 오전에 장이 좀 출렁일 가능성이 높고, 여기서 종목별로 먼저 어떤 종목이 저점을 잡고 치고 올라가느냐의 게임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헬스케어도 마찬가지. 헬스케어도 이제 121선 부근까지 가는 건데 너무 길게 오랫동안 횡보를 하고 있어서 특별히 어떤 패턴을 보이긴 좀 어렵고요. 그냥 전형적인 이거야말로 정말 박스권. 그래서 62,000원대 정도, 한 62,000원 정도의 저점, 한 7만원대 초반 정도의 고점,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자, 제약은 241선 위쪽에
내려오면서 누르고 있고, 어제 121선을 뚫었습니다만 오늘 이제 음봉이 나오면서 121선에 오늘은 지지가 이제 확인이 됐고요. 5일선이 121선 뚫고 올라갔고, 이렇게 음봉을 만들어내고 이제 위아래 꼬리를 달고 있으면 이거는 전환이다. 그러면 내일은 좀 빠진다. 그러면 어디까지 빠질까? 내일 5일선 밑으로 빠질까? 그러면 그 밑에 11선이고요. 지금 이제 정배열로 완전히 돌아서는 상황인데 121선 밑으로 추락을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위메이드는 오늘도 역시 21선에 그냥 계속 눌리는 그런 약한 흐름이 나오고 있어서 이거는 그냥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에코프로비엠은 제가 이제 돌아서는 그 신호를 보여드렸는데, 하지만 좀 약해요. 그죠? 왜냐하면 오늘 같은 날에 5일선의 위쪽으로 올라타주면 좋았을 텐데 5일선에서 윗꼬리를 달고 눌렸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돌아서는 상승 쪽으로 돌아서는 분위기는 느껴지지만, 또 아래쪽에 스토캐스틱 보시면은 과매도 구간에서 이 매수 신호가 팍 하고 나와주는 그런 되게 좋은 패턴이 나오고 있지만, 내일 이 배당락 상황에서 주가가 좀 빠질 가능성, 오전에 좀 빠질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어디까지 어떻게 빠질까? 하지만 아래쪽에 481선이 길게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빠져도 제한적으로 빠진 뒤에 다시 재차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강원랜드도 하락을 하는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위쪽에 오늘 반등을 하려는 그 양봉을 만들어냈고 아래 꼬리를 길게 달고 있죠. 하락세의 끝에 나오는 아래 꼬리, 이거는 의미가 있는 거다. 그래서 반전의 분위기, 망치형 캔들 반전의 분위기를 이제 읽을 수 있고요. 또 스토캐스틱 슬로우 상에서도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강원랜드는 뭐 상승 전환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자, 지금 이제 미국 증시가 굉장히 선물 지수가 그 급격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0.6%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다우존스가 그 선물 지수가 222포인트, 그리고 S&P 500이 28.25포인트, 나스닥은 75.75포인트의 상승이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자, 미국의 지금 흐름은 어떤가 보겠습니다. 지금은 다우존스가 154포인트, 좀 상승세가 꺾이고 있죠? S&P 500이 13.75포인트 역시 많이 꺾였습니다. 나스닥은 7.5포인트. 오우, 나스닥은 굉장히 많이 빠졌네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그 숫자보다 굉장히 많이 상승세가 꺾여 있는 그런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일단 지금 이제 미국 시장 개장이 한 1시간 남짓, 1시간 한 30분 정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제 미국 증시의 선물 지수가 상승하고 있긴 하지만 상승세가 크게 꺾이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 증시가 상승 출발할 가능성은 있지만 상승 추세가 뭐 강하게 나오거나 이러지는 않을 가능성도 아직 뭐 완전히 없애고 생각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크게 간다고 보기에는 조금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내일 어쨌든 미국 증시와 관계없이 우리 증시는 배당락 때문에 좀 크게 빠질 텐데, 미국 증시가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가면은 우리 증시가 빠른 속도로 그 배당락을 메워갈 가능성이 있었는데, 지금은 일단 미국 증시 자체가 선물 증시의 그 선물 지수의 상승세를 상당히 꺾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내일하고 모레하고 이틀의 증시가 이제 증시 개장일이 이틀 남아 있습니다. 잘 마무리하시고 더불어서 올해 정리 잘 하시고, 이제 나이를 한 살 더 이제 우리 다 같이 한 살씩 더 먹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제 성숙한 그런 새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